노년의 배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기극.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뭐가 제일 무서울까? 질병? 고독? 가난?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그것도 낯선 사람이 아닌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으로부터 오는 배신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72세 노인이 겪은 충격적인 재산 사기 사건입니다. 범인은 보이스피싱 조직도 금융 사기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정직한 가게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거스름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주면 쫓아와서 돌려주는 사람, 유통기한 하루라도 지난 물건은 절대 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김영수 씨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재산을 모았습니다. 은행 통장에는 노후 자금 2억 원이 들어 있었고 작은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에게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밤늦게까지 일하며 마련했고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학원비며 자격증 비용까지 모두 대줬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희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김영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들이 효자로 자라줬구나. 70세가 넘어가면서 김영수 씨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고 가끔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치매로 발전할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 진단서를 받아든 날 김영수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들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진단서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꼭 저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겠구나. 고맙다, 아들아. 김영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치매 초기라는 진단이 아들에게는
기회로 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주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올렸잖아요. 아버지 명의로 있으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잠깐만 제 명의로 옮겼다가 세금 문제 정리되면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바꾸는 거예요. 아들의 설명은 논리적이었고 자신감 있었고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괜찮은 거냐? 아버지,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제 친구 아버지도 다 이렇게 하셨대요. 김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지만 아들이 자기를 속일 리 없다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아빠는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 처리할게요. 그렇게 첫 번째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상가 건물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명의 이전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월세가 자기 통장이 아니라 아들 통장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상했지만 아들에게 물어보니 명의가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받아서 아버지께 드릴게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월세를 주겠다던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제가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요.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그래, 급하면 어쩔 수 없지. 김영수 씨는 이해했습니다. 아들도 생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수 씨 댁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박민수 검사입니다. 댁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뉴스에서만 들어봤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피해자로 추정됩니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댁의 계좌로 수상한 돈이 여러 번 입금됐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시면 계좌가 범죄 계좌로 지정돼서 전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극비 수사 중이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내부 공범이 눈치채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영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처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재산을 모두 잃는 건 아닐까? 바로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방금 검찰에서 전화 왔죠? 내가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 사실은 제가 먼저 연락받았어요. 아버지 계좌 문제로 저한테도 조사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아버지 보호자니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일단 계좌를 안전하게 옮겨야 해요. 지금 계좌는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동결될 수 있대요. 동결? 그럼 내 돈을 못 쓴다는 거냐? 그래서 제 명의로 임시로 옮기는 게 가장 안전해요. 나중에 수사 끝나면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릴게요. 검사님도 그렇게 하래요. 김영수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검찰과 통화했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제가 지금 갈게요. 함께 은행 가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 정말 중요한데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알았다. 1시간 뒤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아들은 준비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계좌이체 신청서, 명의 변경 동의서, 각종 위임장들. 김영수 씨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 보안을 위해서 비밀번호도 바꿔야 해요. 제 생일로 할게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그래, 알았다. 은행 직원이 잠깐 이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들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관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가족 간 일이니까 괜찮죠? 아, 네. 가족분이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2억 원이 든 통장이 아들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에 이어 예금까지. 아버지, 일단 안심하세요.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게요. 수사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래, 수고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김영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야, 드디어 성공했다. 늙은이가 치매 걸리니까 완전 식은 죽 먹기더라. 진짜? 얼마나 건졌는데? 건물이랑 현금 합쳐서 한 4억? 이제 내 인생 펴는 거야. 빚도 다 갚고. 친구들은 축배를 들었고 아들은 그날 밤 고급 룸살롱에서 돈을 뿌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모은 돈을 단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면서 말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수 씨는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아, 내가 돈 좀 써야 할 일이 있는데 통장에서 좀 찾아다 쓸 수 있을까? 아버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 돈을 옮기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 그럼 이번 달 병원비 좀. 아, 아버지.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1달이, 2달이, 3달이 지나도 아들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안 들어오고 자기 통장도 쓸 수 없고 아들은 자꾸 약속을 미루고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건물 임차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건물주인데요. 혹시 이번 달 월세 입금하셨나요? 아, 네. 당연히 했죠. 매달 5일에 빠짐없이 넣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통장으로 넣으셨어요? 젊은 사장님 통장이요. 명에 바뀌었다고 통장 번호 주셨잖아요. 김영수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이 월세를 계속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날 저녁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임차인한테 전화해봤다. 너 월세 계속 받고 있었구나?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아버지, 제가 받아서 모아두고 있다가 한꺼번에 드리려고 했어요. 조금씩 드리면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럼 지금 줄 수 있니? 내가 돈이 필요하다. 아버지, 지금 제가 좀 투자를 해놨거든요. 아버지, 돈 불려드리려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자 붙여서 드릴게요. 투자? 내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아버지 명의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투자도 못해요. 그래서 제 명의로 한 거예요. 다 아버지 생각해서 한 건데. 김영수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어제 마트에서 영수 씨 아들 봤어요. 명품 가방을 한가득 사더라고요. 여자친구 생겼나 봐요. 부럽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 씨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 계좌 잔액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는 3개월 전에 모두 해지됐습니다. 뭐라고요? 해지라니요? 네,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해지하셨는데요.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나요? 다른 명의로 이체됐습니다. 성함이 김준호 씨시네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김준호. 내 재산 다 어디로 갔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 확인했다. 내 계좌 다 해지됐고 너 명의로 돈이 다 넘어갔더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다 아버지 동의하에 한 거잖아요. 서류에 다 사인하셨고 은행에서도 직접 처리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내 재산을 다 내게 주겠다고 했냐? 당장 돌려놔. 돌려달라고요? 아버지, 이미 다 쓴 건데 어떻게 돌려드려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거예요. 증여? 내가 언제?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셨잖아요.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치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자기 재산을 노렸다는 것을, 보이스피싱도 검찰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나가.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 안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도 제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집도 제 명의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사인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김영수 씨는 그제야 3달 전 아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진명의 이전 서류였던 겁니다. 나가라니까요. 아버지, 제 집에서 계속 사시려면 제 말 잘 들으세요. 안 그러면.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72세 노인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살던 집도 믿었던 아들도 모든 것을 잃은 채로.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싸우기 어렵습니다. 모든 서류에 어르신이 직접 서명하셨고 증인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사기죄로 고소할 수는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아드님 측에서는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증여했다고 주장할 테니까요. 김영수 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역 복지관 상담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힘드시죠?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가 요즘 정말 많아요. 그래요?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네, 노인 재산 사기의 70% 이상이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주요 타깃이에요. 상담사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5년간 노인 재산 피해 사례가 3배 이상 증가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자녀에 의한 범죄였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어요. 상담사가 설명한 예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중요한 재산 관련 결정은 절대 혼자 하지 말 것. 가족이 아무리 믿음직스러워도 제3자의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관,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의 상담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재산명의 변경이나 큰 금액 이체 시 은행에서 한 템포 쉬어가는 것. 즉시 처리하지 말고 며칠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심 신호입니다. 셋째, 성년후견제도 활용.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해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상황을 알려둘 것. 친한 친구, 다른 친척, 복지관 상담사 등 누군가에게는 자기 상황을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재산 확인. 통장 잔액, 부동산 등기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르신. 상담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돈 앞에서는 혈육도 변합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몇 달 후 김영수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리라는 꿈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재산 문제만큼은 냉정해야 합니다. 그의 강연을 듣는 노인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강연을 들은 노인 중 한 명은 석 달 후 비슷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를 거야라는 믿음이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72세 김영수 씨와 같은 노인이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노인 재산 사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잔혹한 배신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요즘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혹시 이상한 제안 받으신 적 없으세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노년이라면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 통장, 내 부동산, 내 재산이 아직 내 명의로 안전하게 있는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효자는 부모의 재산을 노리지 않습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가 평생 모은 것을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은 애초에 효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단지 기회를 기다리던 사기꾼이었을 뿐입니다. 노년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믿되 의심하고 사랑하되 경계하고 가족이어도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 한 명의 노인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씨의 아들은 결국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버지한테서 빼앗은 돈은 2년도 안 돼서 다 탕진했습니다. 도박, 술, 향락. 결국 빚더미에 앉았고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배신한 그날부터 그의 인생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배신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배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여러분 부모님의 노후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